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죠. 근데 불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상태를 불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말하면 불행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무언가 억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불행의 길로 걸어가는 경우들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너무 예쁜 아기와 아내, 가족을 놔두고 현관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또는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서 출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 때문이죠. 행복을 지키려면, 불행하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정작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돈을 벌러 직장으로, 취업 전선으로 뛰어나가게 됩니다. 왜? 그 돈이 없으면 당장 먹을 수가 없고 입을 수가 없고 놀러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과 여행 다니고 뭔가 여가 활동을 즐기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것보다도 당장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벌러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내가 출근하는 시간도 내가 정한 게 아니죠. 회사의 사장님이 정하신 거고요. 내가 가는 장소도 내가 정한 게 아니죠. 그 회사 사장이 정한 거예요. 그 사장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앉아 컴퓨터에 앉아 있어. 그러면 월급 줄게. 이거예요. 사실은 현대판 노예나 마찬가지죠. 옛날에 마당새가 마당을 쓸지 않으면 마님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 없어서 굶어 죽듯이 지금 우리도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을 수 없고 삶을 영위해 나가고 가족과 함께 무언가를 해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죠. 하지만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살고 싶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딘가 돈이 계속 들어와서 난 진짜 취미활동, 여행, 뭐 그림 그리기 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월세 받는 사람들. 하느님 위에 뭐 부모님인가 뭐 그 있다면서요? 예. 월세 받는 거 가장 부러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놀고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 저는 그것을 생산수단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생산수단이에요. 생산수단입니다. 생산수단은요, 생산물을 만들어내요. 생산물은 뭐냐면 돈입니다. 이게 월세죠. 아, 글씨 정말 천재는 악필이라더니 또 틀렸네. 전 진짜 정말 천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월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 월세라는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룰루랄라 놀러 다닐 수 있는 거죠.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카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셨습니까? 카페에서 알바가 커피를 뽑아서 줍니까?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직접 커피를 뽑아서 줍니까? 대부분 커피에 뭔가 깊은 뜻이 있거나 철학이 있지 않고서는 카페변에 뭐 투썸 플레이, 스타벅스 가시면 다 알바생들이나 직원들이 있죠. 그 직원들은 생산수단에 속해 있는 생산원이죠.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생산원이 그 속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마트에 가보시면 이마트 사장님이 캐셔로 뭔가 계산하고 있던가요? 그 사람이 뭐 과자랑 라면 정리합니까? 안 하죠. 그 사람은 이마트를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있고요. 그 안에는 다른 생산원들이 무언가 계속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돈을 만들어서 돈의 양이 예를 들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만큼은 직원들을 줘요. 나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이만큼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이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은 점점 커지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대부분 생산원으로 살고 있어요. 생산수단, 회사도 생산수단이죠.
사장님이 직접 뭐 PT제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죠. 어디 가서 골프 치고 밥 먹고 뭐 그냥 미팅 한번 하고 그러고 있지. 정작 일은 생산원, 회사원, 직장인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산원이기 때문에 사실 행복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장소에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정한 시간과 그 사람이 정한 장소에서 그 사람을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직장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만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제조업으로 갈 것이냐, 서비스업으로 갈 것이냐, 관광업 뭐 이런 데로 갈 것이냐, 이 정도는 정할 수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돈이란 걸 받으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노예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 사업, 영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증권회사가 있고 보험회사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생산원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돈을 벌어가는 거는 생산수단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회장들, 사장들이 벌어가지 저는 그닥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없죠.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환경,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환경, 그것을 불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불행인 줄조차 모르고 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너무 슬픈 얘기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근데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노예로 살지 않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억압되지 않고, 불행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우리가 생산물, 돈을 벌기 위해서 생산수단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이요, 꼭 생산원이 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면 돈을 벌 때는 첫 번째가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내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월급쟁이, 그런 게 바로 근로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자본소득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이 있어. 1억을 어딘가에 넣어놔. 그러면 거기 이자가 나오죠. 그럼 내가 일을 하지 않지만 돈을 벌어왔죠. 그게 바로 자본소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테크에 열광을 하는 거죠. 왜?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행복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좀 어떻게 만들어서 조금은 더 행복해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본소득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 1억이 있어요, 내가. 요새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까? 1.5%인가요? 1년 동안 넣어놓으면 1.5% 해가지고요, 150만 원 나옵니다. 세금 떼면 보통 한 135만 원 나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35만 원 받아요. 근데 135만 원 월로 쪼개면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돼요. 1억이 있으면 10만 원이고요. 이게 10억 있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오는 수준이에요. 자본소득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 1억 은행에 넣어놓을 수 있으십니까? 10억 은행에 넣어놓을 수 있으십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자본소득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근데 자본소득이 이렇게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으로 할 수도 있죠. 건물 시세 한 30억 정도 되는 게 있으면 월세가 한 달에 한 2천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사실 일 안 해도 되죠. 30억짜리 건물이 없네. 이런 체계랄.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힘드니까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 자유가 억압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가장 큰 힘은 돈이고, 그 돈도 근로소득이 아니고 자본소득이어야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린 이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세 번째 소득, 권리소득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개 이렇게 조직을 구성을 하죠. 흔히 말하는 피라미드죠. 난 여기 있는 거죠. 내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 안에서 뭔가 소비가 일어나고 유통이 되면은 난 여기서 발생되는 매출의 일부를 돈으로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권리죠. 내가 유통망을 만들어 놓은 권리로 받을 수 있는 돈. 그게 바로 네트워크의 인세 수입입니다. 예. 그게 500이 되고 1000이 되면 정말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여행만 다녀도 내 통장에는
계속 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죠. 물론 초기에는 네트워크 사업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에요. 노동과 근로를 제공을 해서 유통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게 권리소득으로 슝 바뀝니다. 이렇게 권리소득으로 바뀌면 잉여자금이 좀 남겠네요. 돈을 많이 벌다 보면 그런 돈들을 모아서 우리는 또 한번 자본소득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거지만 나중에는 이게 이걸로 바뀌고 또 이것 또한 이거를 가서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소득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을 했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소득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작곡가, 음악 만드시는 분들이 있죠. 뭐 지드래곤, 뭐 김건모, 뭐 주영훈 이런 사람들이 있죠. 노래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어딘가에서 틀어질 때만 돈 받는 사람들. 그게 바로 권리소득이죠. 근데 우리가 작곡하는 게 쉽나요? 하는 건 쉽지만 그게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돈 벌기 되게 힘들죠. 요새 이런 얘기 있죠.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 연금, 장범준의 4월달 벚꽃 연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만 되면 그들의 노래가 막 들리죠. 그때마다 그들한테는 돈이 가는 거죠. 장범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벚꽃 엔딩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준 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음악이란 거라면 되게 힘들겠죠. 음악의 본질, 즐거우려고 했던 음악이 오히려 생계 수단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벚꽃 엔딩 하나 막 잘 만들어 놨더니 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음악은 돈 벌려고 하는 음악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죠.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노래 만드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나중 얘기고 이 권리소득을 만드는 거, 노래를 만들거나 책을 쓰거나 뭐 이런 거 되게 어렵죠. 저 같은 경우는 권리소득이 한 게 있는데 제가 재테크 영상 어떤 학원이랑 제휴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영상이 선택돼서 그 회원들이 구매할 때마다 저는 여기 있지만 저쪽에서 계속 뭔가 구매가 일어나면 돈이 조금씩 계속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권리소득이죠. 예. 근데 이런 걸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유통망을 만드는 거, 권리소득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근로소득이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쉽지 않은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 만들어냈을 때는요, 너무 행복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 성공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너무 해피하죠. 정말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꼭 열심히 나의 유통망을 만들어내서 권리소득을 만들고 좀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그 불행한 나의 모습에서 좀 불행한, 좀 불편한, 내가 완벽히 원하는 상태가 아닌 모습에서 조금은 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걸 꼭 만들어낼 거예요. 꼭 만들어낼 거고 만들어내서 재무상담이라는 것을 공짜로 해줄 겁니다. 공짜로 하되 당신이 고맙다고 느끼면 저한테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돈은 어딘가에 기부를 할 거예요. 저는 재무상담이라는 거 너무 좋아요. 돈과 관련돼서 뭐 수익 내주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돈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되게 많은 사연들이 돈에 얽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그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되게 기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돈 벌려고 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왜 그런다면서요. 정말 좋아하는 일은 돈 벌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해라. 취미 활동으로. 잘하는 일로 돈을 벌어라라고 하죠. 저한테는요. 저 재무상담도 잘하죠. 좋아하고. 근데 그걸로 돈 버는 일이라면 싫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별로 그렇게 다른 것보단 나은데 그 돈도 안 벌면서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직은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낳았는데 아이가 커서 아빠가 상당 공짜로 해주고 사람들한테 뭔가 돈 받은 거 어딘가 기부하고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아빠를 보는 아이는 어떻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장 발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돈은 이걸로 벌고, 돈도 잘 벌어오고,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저의 나름의 드림, 꿈이라고 한다면은 홍대에다가 한 3층짜리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지하에는 음악 연습실, 저 기타 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배운 지 1년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홍대 가면은 이 친구들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하에다가는 그냥 임대료 그 연습실 만들어서 음악하는 친구들 무료로 예약해 쓸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1층에는 카페를 만들고 사람들 와가 좀 편하게 쉬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2층에다가는 저희 네트워크하는 사무실 만들고 3층에다가는 이제 재무 상담하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만의 뭔가 그런 좀 이렇게 공간 큰 건물 방 한 칸이 아니고 그런 걸 만들어 좀 좋은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여기서 돈이 계속 나온다면 제 거기서 건물 갖고 있어 월세 안 받아도 카페에서 돈 안 남아도 상관없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다고. 불가능하지 않다고. 다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멋진 뭐 자동차, 뭐 멋진 집, 뭐 누군가를 기부하는 거,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하여튼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사실 있는 양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는 건 같아요. 물론 정말 무지한 생각도 없는 멍청한 무지한 사람들이 돈을 만나면 천박해지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무지하거나 개념 없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만나면 천박한 게 아니고 굉장히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돈이라는 게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어 놓은 유통망으로 인해서 권리 소득이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모두 다 우리가 좀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조금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팀, 그룹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